오늘 영상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 바로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살다 보면 꼭 마주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없다고 하죠? 그 싫은 감정에도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싫은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식에도 분명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화약고를 해체하고 평온을 찾아줄 아주 실용적인 엑기스 같은 조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의 태도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에 괜히 주눅 들거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엄마가 그랬죠. 세상에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 고요.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단단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약해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더욱 괴롭히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 방식이 거칠거나 혹은 친해지고 싶은데 서툴러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오해에서 비롯된 불편함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오해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무뚝뚝한 표현이 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죠.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을 싫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객관적인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피할 수 없는 관계, 즉 체계적인 위험인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관계, 즉 비체계적인 위험인지를 말이죠. 만약 피할 수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내 귀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일 때 발생합니다. 마치 끈끈이처럼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관계 말이죠. 직장 동료나 가족 구성원 혹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관계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냉철하게 파악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거나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나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 앞에서라도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고 나의 에너지를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까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마치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되죠. 집단 속에서는 개인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기 어렵고 분위기에 휩쓸려 본의 아니게 감정을 감추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어 독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물론
상대방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관계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까봐 망설이지 마세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처럼 때로는 용기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설령 대화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당신은 최소한 노력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역시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민을 안고 있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는 복잡하지만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많은 오해가 싹튼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싫어하는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 때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열받는다고 해서 욱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티나게 자리를 피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 때문에 흔들린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 당신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감정은 감정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표정 관리의 달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때로는 무심한 듯 보이는 태도가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도 바로 맞받아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며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정신 건강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침착함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현명하게 말해야 할까요? 상대의 말을 일단 경청하고 논리적인 허점을 넌지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거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와 같이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되묻는 거죠.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또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직구보다는 변화구를 던지듯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장기적인 인간관계에 훨씬 이롭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진정하세요라는 말은 상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죠.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화가 나셨군요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와 같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과는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발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과할 때는 진심을 담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말이죠.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붙이지 않은 순수한 사과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일 필요도 없습니다. 개성 존중의 시대에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거나 혹은 나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관계의 연속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때로는 쓰디 쓴 경험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가짐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화약고를 해체하고 평온을 찾아주는데 작은 불씨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꽃길일 수는 없지만 가시밭길 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시밭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